자, 22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A 빌딩에 대한 투자 분석의 결과 A 건물의 월 평균 수입, 월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월 평균 수입. 자, 월 평균 수입이 1,500만 원. 그러니까 12개월을 곱해줘야죠. 임대료 계산은 연간 계산.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1억? 그래요. 8천만 원. 자, 1억 8천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 나와요. 자, 예상 공실률은 10%. 자, 공실률은 10%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에 얼마? 10% 곱해주면은 1,800만 원. 1,800만 원이 공실이고, 또 기타 소득 수입은 연간 800만 원 해주면은 1억 7천만 원. 유효 총소득은 1억 7천만 원 내서 또 영업 경비를 빼겠죠. 영업 경비는 몇 프로? 35%. 1억 7천만 원에 35%, 0.35, 35% 곱해주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죠? 이제 요 값이 5,950만 원. 자, 5,950만 원이 나오는데 요걸 빼주면은 1억 우리가 1,050만 원. 영업소득은 1억 1,050만 원이 나오죠. 3번 정답. 이 공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자,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서로 같다. 그럼 같으면 어떻게 돼?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같은 걸 빼니까 얼마? 제로. 항상 순현가를 뭘로? 0입니다. 1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시험에는 또 미래가치로 많이 냅니다. 자, 여기 미래 가치가 아니라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죠. 자, 2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자, 여러분 순현가가 제로일 때는요. 순현가가 제로일 때는 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요. 순현가는 0보다 커요. 자, 현재 가치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면요. 자, 우리가 투자한 A의 순현재 가치 곡선인데, 자,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뭐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죠. 자, 내부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R0다.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작을 때 순현가는 뭐다? 순현가는 플러스 되겠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여기 내부 수익률 M이라 하면 여기에 크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순이한가는 뭐다? 플러스. 자, 그럼 여기 아래다.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순이한가는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될 때는 순이한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요 그림 갖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수익성 지수 개념. 올해 또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다. 자, 수익성 지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항상 분모 분자를 주의해야 되는데, 현금 뭐다? 유입. 여기는 뭐다? 유출. 유출.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죠.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둘 다 수익률 들어갔다고 해서 주의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회계적, 우리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 회수 기간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자, 5번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현가 회수기간이 더 길죠. 왜냐? 현가 회수기간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보다 작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더 길어요. 단순 회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현가 회수기간은 3.5년 이렇게 더 길게 나타나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정답. 자, 24번 서울 회사는 A 부동산에 1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자금 조달은 은행 차입 금액을 6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죠. 자, 순소득 승수는 얼마죠? 자, 소득 승수를 물을 때는 승수 앞에 있는 것이 뭐다? 수익인 분모로고, 우리는 분자는 뭐다? 순 영업소득, 가능 유효 총소득은 뭐를 대상? 총 투자액을 대상. 자, 총 투자 금액은 얼마? 100억 원. 총 투자 금액은 100억인데 순 영업소득은 얼마? 유효 총소득 16억 원에서 뭐를 뺀다? 순 16억에서 얼마? 영업경비 6억 원을 뺀 요게 10억이 바로 순 영업소득. 그러니까 얼마? 10.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하죠? 총 투자 금액을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니까 자본 회수 기간 몇 년? 10년. 여기 4번이죠. 4번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역수는 어떻게 돼?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3번인 지문이죠. 그러니까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줄여서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역수니까 얼마? 네? 10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10%. 종합 환원율은 10%. 순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자, 2번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인데, 이때 또 승수 앞에 있는 세전 현금 수지는 분모로 가는데 얼마? 순영업소득 10억에서 뭐를 뺀다?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 바로 뭐가 돼요? 부채 서비스액 2억 원을 뺀 8억이 분모.
그 여기는 뭐다? 지분. 세전 세후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분 투자액은 얼마죠? 우리 100억에서 60억 빼니까 40억 원. 밑에 8억이죠. 그러니까 나눠줬더니 5.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5. 자, 그리고 5번에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자,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뭐가 돼? 우린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 자, 유효 총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16억 원. 가능 총소득은 20억. 그 뭐 계산이 어느 게 낫겠나? 가능이 낫겠나? 가능으로 해야지. 20억이니까. 가능 총소득 얼마죠? 20억 원. 영업 경비는 얼마? 영업 경비는 6억 원. 여기는 얼마? 부채 서비스에 2억 원. 16억이 낫겠네. 계산하면은 16억 원. 여러분 얼마죠? 유효 총소득 기준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50%.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대중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보는데, 여러분 2년 전엔 요걸 출제했었죠. 채무 불이행률을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율 또는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 손익분기점인데 요걸 우리가 말로서 출제했어. 2년. 작년에는 계산 문제 출제했어. 작년 시험에. 자, 5번 정답입니다. 60%가 아니라 50%. 자, 25번.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2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는 값은 A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값이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 밑줄 이 지역은 대부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대부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뭐만 적용되고 있다? DTI만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DTI가 나왔네. 그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뭐가 나왔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나오죠. 자,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데 또 하나가 또 붙었어. 기타 부채에 어떻게 돼? 이자가 붙었지. 기타 부채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더해주면 돼요. 자, 기타 부채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 값이 얼마다? 0.6, 60%. 0.6이죠. 자, 연간 소득은 문제에서 8천만 원. 자, 8천만 원이 연간 소득. 자, 원리금 상환액은, 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 대출금에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얼마가 된다? 기타 부채 이자 지급액은 1,800만 원. 이거 68, 48, 4,800만 원. 넘어가면 뭐죠? 3천만 원이죠. 연간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5%. 5%는 얼마다? 5%는 0.05. 5%는 0.05. 자,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죠? 3천만 원을 뭘로 나눠주면 0.05로 나눠주면 얼마? 6억 원. 6억 원. 자, 그럼 6억 원에서 기존에
대출금. 기존 대출금을 뺀 얼마? 4억 원이 바로 여기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이게 바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 4억 원. 4번 정답. 자, 26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소득, 교통망 등 이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죠.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이죠.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 지역 경제 분석. 맞죠?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무슨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이번은 모든이 아니라 뭐다? 특정. 이번은 특정. 예를 들면 상업용이면 상업용. 이렇게 특정. 부동산. 이 특정 부동산의 뭐죠? 수요와 공급을 우리는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시장의 차별화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범주화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시장 세분화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가능 잠재 사용자를 범주화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개념인데 어디서 나오죠? 시장 분석에서 시장의 세분화, 시장 차별화가 여기서 나와요. 시장 분석 여기서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분석?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의 뭐다? 5단계. 부동산 분석의 체계의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흡수율 분석. 틀렸죠? 자, 흡수율 분석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뭐를?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 미래의 흡수율을 어떻게 해요?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여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번 정답. 자,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죠. 자, 개발 사업에 우리가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수익 요걸 분석을 잘 해야 되죠.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 뭐를 기준? 세후 현금 수지 기준. 자, 27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 수탁 방식인데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우리가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 전반을 위탁 대행을 해요. 그럼 개발업자가 그 개발 사업을 어떻게 돼? 위탁 대행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럼 1번 사업 전반이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죠. 왜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 전반만 위탁을 한 거예요. 개발 사업 전반을 위탁을 하죠. 그래서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구?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 주체도 누구? 토지 소유자. 자, 그래서 거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지분은 뭐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만 받아요. 수수료만 받고요. 개발 지분은 누구에게?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개발업자는 뭐만 받는다? 예? 수수료만을 받는. 예, 틀린 지문은 1번. 자, 2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받는 거죠. 자, 건축물의 면적의 일부를 뭘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했죠? 토지는 가지고 있고요.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조달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네? 공사비가 없거든요. 공사비.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데 건축, 자금,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누구로부터? 개발업자로부터 조달을 해요. 그래서 우린 토지 건물에 있어서 이 준공된 이 토지 건물에 있어서의 뭐를? 지분을 뭐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뭐죠? 토지 가격, 그리고 개발업자의 공사비,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 시행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개발. 지주공동사업을 하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 이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신탁회사 이전합니다. 그럼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뭐한다? 배당을 하죠. 하여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신탁회사의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자, 이 지문을 진짜 작년에도 나왔지만 하여튼 단골이야.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누구의 명의?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면 안 되고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꼭 기억해야죠.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뭐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문제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하면요, 우리는 사업에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들 간의 이해 조정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자, 기업. 이런 거는 잘 봐야죠. 사회 기반 시설 준공. 준공이 나오면 뭐다? 빌드. 예? 빌드. B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기역이든 니은이든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B. 준공한 게. 그리고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트랜스퍼. T가 나오지. 예?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가 리스. 임차 동그라미 쳐요. 임차가 리스예요. 리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용 수익하는 방식. 그래서 BTL. 앞에 BTL 방식. 임차. 니은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다? 귀속이 되죠. 예?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뭐가 된다? 아퍼레이트. 그래서 이것은 뭐죠? BTO 방식. BTL은 학교, 기숙사, 군인, 아파트 등에 활용하는 거. 여기는 뭐 교량, 터널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활용돼. 자, 29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부동산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관리를 우리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자, 복합 개념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에 접근이 필요한데 복합 개념 하면은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때 무슨 관리? 우리는 경제적 관리가 1번 설명. 2번, 부동산 관리 형태 중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은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방식. 2번 맞고,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위탁 관리보다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그렇고, 위탁 관리는 부동산 전문 관리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뭐다?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지. 자,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올해 시험에 여기서 정답은 모를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네 번째,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이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 사전적이 나오면은 예방적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이 사전적 유지활동을 우리는 예방적 유지활동.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유지활동, 이것은 사후적 또는 수정적 유지활동. 요거 구분할 수 있는가 보는 거죠. 사후는 뭐다? 대응이고, 사전은 뭐다? 예방. 4번 정답.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과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잠재 매상고를 기준으로, 사무실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4번 정답.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한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오픈을 했어요. 선물 뭐 드릴 거야? 오실 건데 오면 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명함에 당연히 있고 뭐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 어떤 거 업무 주로 하느냐, 명함 뒤에 뭐 해서 주든지. 그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많이 주는 게 요즘 포스트잇을 많이 줘.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노벨티 광고라고 해요. 노벨. 중개업소명도 알고, 예? 예?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계속 이용해달라는 관점에서 행한 노벨티 광고. 자, 부동산의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 2번은요, 부동산 광고의 특징. 3번,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우리가 전략은 관계, 고객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 자, 3번은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서 뭐와 연관되어 있죠?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공급자를 중시하는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STP 전략, 그리고 4P 믹스. 믹스는 혼합을 하죠. P 네 가지로 혼합을 한다. 이것을 혼합을 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때 4P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 P는 통제가 가능한 요소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프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 네 가지 P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통제 가능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개념도 자주 내죠. 자, 신문 매체에, 자, 부동산 광고 매체에 신문,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있죠. 자, 신문 전면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거고, 야거를 통해서 뭐 한다? 땅, 금매, 야거 등을 활용하죠. 공간에 제약이 있는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시 광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다음 주부터는 사신문제. 범위는 다음 주는 금융까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